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운동하면서 조선업 협력합시다. 지금 미국이 급해요.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이 방위 산업에서 지금 갑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디젤 잠수함 중에 SLBM 들어간 나라는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우리가 저지간 그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다. 국뽕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어요. 북한 킹근옥 잠수함이 안 들키고 핵무기 싣고 남해에서 야간에 딱 어디에 쐈어요. 우리 서울에다. 그럼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 교수입니다. 잠수함이란 한문으로 하면 물 아래 잠기는 배다 그 말이고, 영어로는 서브마린 그래요. 서브마린 밑에 있는 배인데 독일어로는 언더시 보트, 운터제 보트, 영어로는 언더시 보트, 독일어는 운터제 보트 그래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배다. 그런데 이 배는 물 속에서 물 위에 있는 함정을 공격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3차원 기동을 하죠. 근데 이제 잠수함이 정식으로 군함으로 등재된 거는 1900년도 미국의 홀랜드급인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40여 년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배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배가 전투 능력을 발휘한 거는 1914년도 1차 대전 때부터예요. 이때는 배 물 밑에서 함정을 공격하리라 누구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독일이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군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뭐 때문에 내가 깔아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특이한 거였죠. 그래서 1914년 개전 1차 대전 개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그래야지 신경도 안 썼는데, 독일은 그 영국이라는 막대한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 너무 큰 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8대2의 해군력이 열세했다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공격하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에서도 이거 이번에 전투에 나가서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는데, 영국의 막 순양함 막 거대한 함정들을 격침시키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140년 디젤 잠수함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1900년도부터 1954년도 지나서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그래서 통상 제가 쭉 전사 읽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디젤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바꿨어요. 물 밑에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 잠수함은 19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에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해군을 완전히 그냥 쩔쩔매게 만들었어요. 순양을 격침시켰는데, 그래서 전쟁의 종결을 앞당겼다. 종결자다. 그래서 저는 디젤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앞당겼고, 핵추진 잠수함은 전쟁의 종결을 앞당겼다. 제가 이제 전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그렇게 돈이 안 들면서도 강대국에 패쳐갈 수 있는 무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잖아요. 근데 비공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한미연합군의 1번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 핵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속에 감추는 것이 SLBM이거든. 물속에 감추면 누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한테도 위협이잖아요. 미국한테 위협이고 어디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 7번째 SLBM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소형화, 다중화해서 모든 그 미사일과 SLBM을 싣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남들처럼 선진국처럼 자기들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을 거기다 싣겠다, 이런 계획을 진작에 발표했어요. 2010년경부터 계속 강조를 했다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다 막혀 있다고. 잠수함 만들려면 모든 부품을 자기가 생산할 수 없어요. 다 가져와야 되고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된 거예요. 핵잠수함 만들려는데.
안 되니까. 아니, SLBM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험 발사 뭐 북극성 1형, 3형, 5형 뭐 다 만들어 시험 발사까지 하고 미니 SLBM까지 하고 있는데 실을 잠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일단 기존에 있던 그 1800톤짜리 잠수함을 개조를 해. 개조를 해서 한 9m에 10m 정도 늘려가지고 거기다 일단 SLBM 실어. 그래야 미국이 두려워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그 2019년도에 지시하면서 막 김정은이 시찰하는 걸 봤는데 그 잠수함, 새 잠수함이 아니고 연 전체가 막 찌그러져 있어. 그거 보면 옛날 잠수함에다 이제 들이는 거거든.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021년 9월 6일, 작년 9월 6일 날 그 잠수함에 SLBM 10발을 싣고 이제 탄생한 게 김군옥함이에요. 디젤 핵 추진 잠수함엔 아닌 디젤 잠수함에 SLBM 10발을 실어서 일단 진수를 했어요. 지금 소식이 없어요. 작년 9월 6일 날 들어갔는데 한 2개월 전에 뭐 배가 추상항에 시운전하다 기울어 가지고 거의 오뚜기처럼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기형적인 잠수함이다.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SLBM을 탑재하는 세계 유일한 잠수함이다. 그래서 성능은 조잡할지라도 일단 물속에 핵무기를 숨기면은 정말 위협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존에 1800톤짜리 뭐 20척가량 있는데 거기다가 뭐 10발씩 핵무기를 실으면은 200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게릴라 세력을 표현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는 음파로 하기 때문에 음파는 수온, 염도, 밀도, 조류 이런 거에서 막 이 아침에 틀리고 점심때 틀리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아, 음파는.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잠수함이 아주 구닥다리 잠수함도 잡아내기 힘들어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이죠. 핵무기를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한미연합전력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하는 것이 이동용 발사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탐지 안 되려고. 근데 그걸 물속에 집어넣어? 그럼 더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 김건옥 잠수함이 안 들키고 남해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핵무기 싣고. 남해에서 야간에 탁 어디에 쐈어요. 우리 서울에다. 그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고. 우리는 그 핵 잠수함을 물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는 잠수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서로 추적해요. 핵무기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언제 누가 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 감시하려면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 하루에 2-3번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켜요.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어.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추적 감시해야 된다. 북한이 아무리 SLBM을 만들고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도 못 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이제 바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감시하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수없이 해왔고, 그다음 미국도 그런 상황을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미국에서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위협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너네 만들어도 뭐 우리가 뭐 시비는 걸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 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최고로 만들었어요.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첫째 디젤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느냐, 뭐 방사능 차단하면서 각종 장비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을 쓸 때 그거는 IAEA에서 다 감시를 해요. 너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핵잠수함 쓴다고 했는데 가서 핵무기 만들려고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핵무기를 못 쓰게 위해서 갖는 것이다.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했다. 이런 걸 수없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NCND,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하는 목적은 우리도 위협하는 것처럼 미국도 위협하는 큰 목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커스 21년도에 오커스 동맹을 해서 호주에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핵잠수를 판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가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호주에는 그렇게 지원하면서 왜 우리 북중로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에는 지원 안 해주냐. 결국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결속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요청하고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거를 반대할 이유도 크게 없고, 우리가 이제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돈도 있는데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건 온 세계가 다 알아요. 하노이와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는 20% 농축도 20% 미만만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농축도의 우라늄을 가지고는 절대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농축도 93%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라늄은 우리 마음대로 농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농축 시설을 제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드는 것도 추진해야 되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다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 또 안보에도 필요하니까. 지금 뭐 호주를 키우는 건 자기 안보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국익에 필요하니까. 미국도 국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선업을 협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다 우리도 투자하고 같이 협력하겠다 하면서 우리도 우리에 필요한 거를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된다. 우리는 죽이는데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걸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도 주고 우리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란 말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선박을 만들면 조선소에서 그야말로 고유남바로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불량국가니까 자기네끼리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나 잠수함 전력은 숫자는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근데 잠수함이라는 거는 자국 방어도 중요하지만 인접국가 연합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그러려면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 족보 있는 잠수함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노출시킨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연합훈련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까지 만들어내겠다니까 무언가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잠수함 이런 것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테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향후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런 다목적으로 한번 노출하고 또 숨기고 이런 절차를 반복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기술은 핵심 잠수함 만들려면 첫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간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서 최고의 수준을 이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원자로도 우리가 이제는 뭐 UAE나 이런 데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체코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원리인데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배에 집어넣느냐. 배에 집어넣어서 뭐 방사능 차폐장치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인근 장비하고 연동을 시키는 이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잖아요. 돈도 우리 뭐 세계 10대 경제 국가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돼요. 우라늄은 우리가 미국에 사오고 러시아에 사오고 프랑스에 사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다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각국의 양해가 있어야 돼요.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까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걸 온 세계에 다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만들어서 북한의 SLBM 위협을 억제하겠다. 이런 건 다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미국의 양해를 받으면은 행정협정으로만 해도 우리는 투명하게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도 양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프랑스도 양해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핵무기는 93% 이상 가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그리고 우라늄 지금 현재 재처리 시설과 그 농축 시설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우려하는 만큼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그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은 아주 우수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수함은 전사를 통해서 쭉 보면서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을 무찔 수 있는 배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랬고 1971년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해전에서 인도는 엄청난 항공모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해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간담을 써늘게 한 배란 말이지, 잠수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첫째적으로 잠수함은 경제성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그래서 영국을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2번이나 공격함으로써 영국을 항복 직전으로 2번이나 몰고 갔어요. 1차도 2차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무기다. 인도 파키스탄 해전에서도 강대국 인도를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무기가 잠수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무기라고. 정치적인 무기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소련도 싸워야지, 폴란드도 싸워야지, 프랑스 주변국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다 보니까는 영국은 어떻게 무찌를 거냐. 그래야 영국은 해군에서 알아서 하시오 했는데, 이 잠수함 사령관이 저한테 300척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변국 사방에 공군, 육군 막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해군 지원을 여력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 정말 잠수함을 못 믿네. 전투는. 그래가지고 U-47이라는 그 유보트를 독일에서 출항시켜가지고 맨 영국 끝에 있는 스코틀랜드, 거기에 이제 스케퍼프로라는 항구에 들어가서 배 전함 2척을 격침시키고 나왔어요. 그리고 베를린을 와가지고 막 온 국민이 환호성을 꽃가루 뿌리고 막 히틀러 가서 훈장 수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잠수함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있잖아요. 그때 전쟁 시기도 아니고 정전 시기인데 누가 그렇게 할 줄 예상을 했어요? 잠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쉬고 있는, 경비하다가 파도 때문에 쉬고 있는 배로 와서 격침시켰잖아요. 1, 2차 대전 때는 디젤 잠수함이 맹활하게 했는데 1954년도에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된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 전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1982년도에 포클랜드 대전에 참여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능력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도 있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포클랜드 대전 같이 그렇게 가서 격침시키는 배도 있어요. 근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이걸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래, Ballistic Missile. 그래서 이 무기는 정말 위협적인 거예요. 물속에 숨어 있게, 핵무기를 지상에 있는 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괴력이 가장 큰 국가 전략 무기다. 그래서 요즘 날 그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SLBM을 탑재한 핵탄두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나라가 잠수함은 정말 가성비에 뛰어난 무기구나, 이래서 서로 가지려고 하죠.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하도 2차 대전 때는 뭐 잠수함이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서 한 50m에서 100m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작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수백 미터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그거는 잠수함을 잘 만들어야 해요. 압력 선체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격 위에서 공격받으면 물속으로 들어가 숨어야 되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그다음에 얼마나 조용하냐. 제가 이렇게 막 떠들으면 안 들리잖아요. 상대방 목소리가. 주변 조용하면은 누가 어디서 떠드는가 다 들려요. 그죠?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 수상함이 있고 어디에 잠수함이 이걸 잡아낼 수 있고, 얼마나 조용하는가. 그럼 소음을 줄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냐. 2차 대전까지는 주로 어류하고 기류가 대부분 있어. 어류, 기류. 어류는 쏘아서 맞히는 거고, 기류는 가지고 가서 이제 특정 위치 항구나 있는데 부설하는 건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1959년도부터는 미사일을 시키자겠어요. 이 미사일 아이디어도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독일에서 다 나온 아이디어예요. 독일에서 개발해줬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났지, 그거 하려다가.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잠수함 IT 강국들, 그러니까 전자장비 이런 것들 발달된 나라들이 이런 게 세련돼가지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디젤 잠수함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거는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전자장비 이런 거 발달되지 않게 좀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하죠. 첫 번째 배는 장보고함은 독일에 가서 현재 건조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150여 명 정도가 갔어요. 가가지고 언더잡 트레이닝 OJT를 받으면서 다 전체 바닥을 기면서 다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야 두 번째 배부터는 그 원자재를 사다가 지금 하나오션 전신 대우조선행에서 8척을 추가로 조립 생산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1200톤짜리 이제 9척인데 그 이후로는 현대 HD 현대중공업에서 또 3척의 잠수함을 그 독일하고 1800톤짜리를 원자재를 사다가 이제 했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6척 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행이 교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져온 그 원자재로 만들어진 배가 쉬운 말로 이제 우리는 조립 생산했는데 원자재가 독일 거니까 그래서 한 18척 정도가 지금 독일 기술로 움직여져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립 생산하고 또 시기가 되면 전기술이라고 오버홀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다 리엔지니어링 역설계라고 하지 그런 걸 통해서 독자적으로 야 이제 언제까지 사올 거야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라는 배를 세계에서 12번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쟁국들이 너희들 못 만들 거야. 제대로 나오나 보자. 다 이렇게 그냥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뭐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데도 있었고 우리 경쟁국들. 그러나 우리가 의젓하게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무기 디젤 잠수함 중에 SLBM 들어간 나라는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거 따서 본떠서 이 작년에 북한에서 김근옥 하면 이제 자기들도 10발 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지간 그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다. 국뽕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해도 저는 누구한테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작년까지 캐나다 잠수함 8척 내지 12척 그거는 한일전으로 이제 번질 것이다.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됐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8척 내지 12척을 살려고는 계획은 추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 4척을 사다가 운용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부속품도 다 이제 사장돼 있고 그다음에 고장 나면 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잠수함,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세계 각국은 국방비 좀 올리세요. 특히 나토는 2% GDP 2% 올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압박을 하고 있었다. 그래 캐나다는 미국에 얹혀서 살다시피 한 나라인데 국방을 근데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뭐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에 얹혀서 뭐 이럭저럭 보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도 국방력 자주국방 해가지고 압력을 냈다고 그래서 막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어 처음에 핵잠수함 가지려는 게 너무 복잡하거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8척, 12척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느슨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됐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확실히 간다는 보증이죠. 그래서 한일전으로 양상을 저는 예측했었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어떤 무기를 살려면 실증이 있어야 실증 프로본 됐다 영어로 하면은 그거 있어야 하는데 캐나다 살려고 하는 잠수함이 한 2,500, 3,000톤급이에요. 그거는 세계에서 독일 일본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고 일본의 타이게급이나 우리는 도산한창호급 나머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스페인 이런 데는 실증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1,800톤, 2,000톤 이하만 수출했거든. 그래서 실증함이 없는데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 붙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에 의하면은 캐나다에서 RFI를 보내 Request for Information 이런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으면 정보 좀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런 잠수함을 사야 되겠거나 가장 싼 가격은 어디야 뭐 장비가 어때 이런 건 따지기 위해서 RFI를 요청했는데 그게
11월 18일 마감인데 11월 18일까지 아직 일본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별로 의도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예상하기로 2016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에다가 잠수함을 팔려고 12척인가 팔려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문제, 현지 생산 문제 이런 것이 국내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성능 면에서 봐도 캐나다는 장기 자막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북극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이게이트 같은 경우는 AIP 공기 분리 수신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냥 리튬 전지만 해가지고 파워는 좀 늘어났는데 옛날보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전지 플러스 AIP 기능이 있기 때문에 3주 이상을 작전할 수 있어요. 물 위에 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할 것이다. 경쟁이 각축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일본이 지금 그런 이유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방위산업 뭐 비리 문제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국내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RF에 대한 응시는 안 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이제 기다려 봐야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 구도가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뭐 스페인 이 정도 5개국인데 거기서 5개국에서 6개 업체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 6개 업체냐? 우리 한국은 지금 그 세계 1, 2 조선소잖아요. 사실 뭐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그야말로 탑 오브 탑이잖아요. 뭐 거의 투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두 개 각자의 모델을 가지고 지금 진출하려고 해요. 그러나 비슷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약점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호주의 호위함 그 10조 원에 달하는 호주 호위함 대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밀렸어요. 독일하고 일본한테 숏 리스트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됐다고. 이런 걸 볼 때는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지원, 정부하고 협력해서 진출을 하면은 유리한 점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큰 사업을 할 때는 절충교육이라는 걸 잘해요. 절충교육. 이거는 우리가 10조 원에 사주면 10조 원에 상당하는 다른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뭐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2개의 회사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면이 장점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도 호주와 같은 그 뼈저린 그 경험이 나오면 안 되죠.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적극 권고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안을 제시하고 같이 이제 완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실망을 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국민적 분노가 치밀죠. 왜냐 방위산업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R&D비를 투자해가지고 여태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걸 팔아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각인데 그렇게 안 하면 기업들이 욕을 먹죠. 특히 기업들을 오너는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이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장기 자막 능력. 그다음에 소음이 좀 수준이 적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이 정도가 위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잠수함의 능력은 뭐 누가 길게 자망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조용한가 또 강력한 공격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이 지금까지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디젤 잠수함 수출한 베스트셀러 2등이 프랑스예요. 우리는 등수 안에는 못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인도네시아 한번 수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지금 볼 때는 성능 면에서 공격 능력 면에서 우리가 최고 앞서요. 왜냐하면 SLBM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캐나다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장기 작전 능력 면에서도 우리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이 정도가 앞서 있는데 장기 작전 능력에서 우리하고 독일이 제일 앞서지 않을까. 지금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건 한 60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건 뭐 금세 한 번에 60조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10년 이상 20년 사이에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배값, 선값은
한 척당 한 1.5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18조 원이 이제 12척이면은 배값이고 나머지는 후속 군사 지원. 뭐 배를 사가면 배만 사가는 게 아니고 부수품도 들어가야 되고 수리할 수 있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교체해 가지고 성능도 개량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그걸 이제 MR로 그래요. 그래서 수명 주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가 이제 퇴역할 때까지 다 이 뒤처리 비용 이런 것들을 MR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설 이런 걸 지으려면은 나머지 돈이 이제 그렇게 60조에서 18조는 배값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런 부대 시설 후속 군수전이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캐나다는 또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수상함정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어요. 적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 뭐 국방비 투자해가지고 좀 현대화 시키고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서 성공하면 수상함도 또 할 수 있잖아. 수상함. 그러면 뭐 완전히 그 우리가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어요. 북미에서 캐나다의 해군 현대화 계획에 우리 적극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죠. 경제적인 면도 있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몇 척은 한국에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자체 생산을 시설을 이제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거의 이제 군사적인 맹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무기를 쓰는 나라는 언제 친하게 되어 있고 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수 있으면 거기서 우리 무기를 또 사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런 국가 간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 플러스 군사 외교적 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보고 3는 제가 이제 승함해보고 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요. 저는 독일 잠수함도 타봤고 독일에서 그다음에 네덜란드 잠수함에서는 1개월 이상 타면서 같이 훈련도 해봤고 그다음에 일본 잠수함에도 승선해봤고 호주 잠수함에 승선해봤어요. 근데 이런 잠수함에 비할 때는 가장 뛰어나다. 특히 이제 이 잠수함 도산안창호급은 조용해요. 조용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독일 잠수함이 그동안 제일 조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제가 이제 배를 이제 독일에서 가져온 1200톤짜리 타봤기 때문에 함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날 1800톤짜리 조용하다 했는데 요즘 우리 도산안창호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먼저 잡아낸대요. 그러면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 잠수함은 통상 400m 이상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충족하고 핵 잠수함 같은 게 6, 700m씩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 중에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이 있어요. 수직 발사관이라는 건 대량의 이 미사일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되게 그다음에 이제 이 배는 이제 추출용에는 리튬 이온 전지에다가 AIP 기능이기 때문에 3주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산안창호함이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수중에서 안 올라오고 3주 이상 견딘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도산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가격은 이제 수출용하고 이제 국내 운용하는 건 좀 틀리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정도로 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미중 간의 태평양에서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대만 문제, 남사원도 문제 이런 데서 엄청나게 중국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미국은 쿼드라는 그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 그 호주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샌드위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미국의 힘이 없으면은 그정 주저앉을 나라다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해군력을 급 신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이미 3척을 팔았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지금 살려고 해요. 2척 이상을 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중동 같은 경우도 뭐 사우디 이런 데는 지금 사겠다 하는 의도를 비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이 한국 잠수함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캐나다에서 꼭 승리를 해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잠수함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슈퍼 초인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나라예요. 2차 대전까지 또 냉전 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국내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어 해가지고 국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연안 움직이는 모든 항해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된다. 미국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불평등 법이다. 여기저기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막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랬다고. 돈을 지원해주면서 너네 잘해. 이렇게 도닥도닥 했는데 자기들끼리 하니까 국제 경쟁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투자 안 해도 뭐 정부 주는 것만 또박또박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확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기술자가 뭐 한 2만 명이 그만뒀대요. 2000년대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업이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세계 조선업의 5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우리가 28% 정도, 일본이 한 18% 정도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중국이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중국이 한 65%, 우리가 28%, 일본 2%. 그렇게 조선업 생산 능력이 이렇게 되니까 뭐 겁이 나는 거죠. 지금 뭐 총 세군력에 비교할 때 총 톤수 개념이 있고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함정 척수로 따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무기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군력 지수를 따지는데 지금 총 톤수에서는 미국이 아직 앞서는데 총 척수에서는 중국한테 이미 뒤졌어요. 그래 급하지 급하고 그래서 야 이거 중국한테 뒤지면 안 되는데 남사군들을 장악하고 중국이 태평양 나오면 우리 먹을 거 없네. 응? 이래가지고 막 초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 다시 살립시다 하는데 호응을 안 해. 미국 내에서 호응을 안 해요. 투자하려고. 그 다음에 기술자 모으려면 기술자가 다 그만두었어. 그러니까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델토르 해군성 장관이 올해 이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양계 조선을 다 뒤졌어요. 뭐 현대하고 하나오션. 야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스마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가 건조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가격이 싸요. 일단 3분의 1. 우리 뭐 세종대왕 같은 거 뭐 아니 미국 가격으로 하면 우리 뭐 세 척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선가가 싼 거예요.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것 때문에 초비싼 걸려가지고 우리를 이제 일본하고 우리를 좀 활용해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따라잡겠다. 척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급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운동하면서 이런 걸 다 보고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조선업 협력합시다.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미국에 이제 갑의 위치에 서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방위 산업에서 지금 갑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기여한다. 우리도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하고 우리도 기술력 파견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데는 미국의 존수를 샀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력을 잘해라. 그 대신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는데 핵무기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미국이 다 해줄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뭐 핵무기를 만들 잠재 능력은 가져야 된다. 우린 주면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제일 부족한 게 협상 능력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협상을 A, B, C, D 카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 이번에 이게 찬스가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해가지고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우리 조선을 협력할 테니 이런 거 주시오. 같이 MR로만 하지 말고 MR로 플러스해서 신조 함정도 만들고 그래서 빨리 당신네들 그 함정 숫자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일본처럼 핵 잠재 능력을 가지면서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북한은 계속 우리를 핵무기 만들어 누르고 있는데 우리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면은
주고받기에 정말 최고의 외교가 이번에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방산 수출에서 173억 불을 달성해서 21조. 이거는 정말 온 국민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부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 이래가지고 27년대 4대 방산에 들어가겠다. 이 이제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올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1등 하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폴란드가 계속 사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뚝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시에 유럽의 EU 국가들한테 국방비 좀 올려라. 각국은 GDP의 2%를 국방비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개국만에 해당됐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나토 국가 32개 국가 중에서 23개국이 세계 국가가 자동으로 올린 거예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의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은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블루오션이죠. 그러나 이제 누가 잘 되는 걸 못 보잖아 또. 그래서 EU에서 아니 한국의 무기를 너무 많이 사. 응? 우리 EU의 자금률 높이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자금률을 높이자. 한국 거 어지간치 사라 해가지고 막 잘 나가다가 K2 전차에서 우리가 노르웨이 살려고 했는데 노르웨이 시험에서 우리가 1등 했어요. 근데 EU에서 평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독일 거 샀어. 우리가 비싼데 네오파르드를 샀다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고. 그래서 자국이 이제 EU권에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한국 무기 못 들어오게. 근데 그걸 우리 뚫으려면 기술력, 가격을 싸게 해야 되고, 애프터 서비스 잘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는 우리 방산 홍보대사예요. 폴란드가 사줬기 때문에 폴란드도 도와줘야 돼. 폴란드가 다 살 수만 없잖아. 자기도 사가지고 기술이 좀 받아서 생산해서 팔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계속 지원해주면서 한 팀이 돼야지 거의. 그렇게 될 때 아마 이런 걸 유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장의 다변화를 구축해야 돼요. 지금은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무기 소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쟁이란 계속 되지 않잖아.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끝낸다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끝낼 수가 없는 것이 무기라는 거 하나 개발하면 10년 정도는 걸려요. 이미 폴란드는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루마니아 같은 데 살려고 하는데 이런 나라도 그런 방법을 할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계속 10년 이상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족하지 않고 중동, 아프리카는 잠재 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폴란드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FA 공격, 50 공격기 이런 걸 많이 팔았단 말이죠. 엄청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동에서는 최근에 중동은 이 미사일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전쟁이 있어서 천궁, LIG 천궁이 지금 거의 10조 원이 넘었어요. 그 사우디, UAE, 사우디, 이라크까지. 이런 거 엄청난 게 엄청난.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이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K9 자주포를 지금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시장에서 BTS를 정도 얘기할 수 있어. 50%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가 이제 함정 수출마저 지금 뭐 미국에서 조선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함정 수출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K9 자주포 400대가 잠수함 한 척이에요. 가격이. 그러면은 엄청난 거지, 엄청난. 그래서 함정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은 그야말로 육해공 방산 무기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호황이고 잘 가고 있는데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방산업체하고 다 애둘러서 뭐 서로 싸우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팽배하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